자, 1번. 자, 두 집합 x하고 y가 주어져 있고, 그 함수가 x에서 이제 y로 대응 관계고, 그 fx가 x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로 대응 관계 성립이 될 때, 그 함수의 치역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정역이 지금 1, 2, 3, 4, 5가 되고, 그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구해보면, 자, 1은 1의 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나올 거고, 2의 제곱, 즉 4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4, 3의 제곱 9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나올 거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16을 4로 나누면 나머지 2가 되지, 5의 제곱은 25고, 25를 또 7로 나누면 나머지는 4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치역은 바로 1, 4, 2가 되는 거니까 그것들의 합은 7이 되겠지. 자, 이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정근선이 x는 3, y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일단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정근선 3으로 나와 있지. 여기가 3.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x의 개수의 b, 즉 1분의 a가, 즉 y는 지금 a가 되는데 그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얘기니까 a는 2. 그래서 a 값, b 값 구했고 그 값의 곱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자, 3번. 자,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y는 2x분의 2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문제는 원래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우리가 그 유리함수의 이제 기본이 y는 x분의 k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얘를 이제 x축으로 p, y축으로 p만큼 표현시키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돼서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반비례 상수 k는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p하고 q의 값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얘기는 결국 요 반비례 상수 k 값이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런 형태로 고쳐서 반비례 상수 요 k 값이 같아지는 것만을 골라라라는 이런 문제인데, 이 기역 네 문제를 다 이렇게 변형한다는 건 좀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 내신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공식으로 해서 바로 구하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는 일반꼴로 나와 있을 때 얘를 이와 같이 변형하지 않고 바로 반비례함수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반비례 k는 바로 a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거 우리 개념 시간에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럼 이 내용으로 바로 풀어볼게. 자, 그럼 기역분부터 보자. 자, 기역분 보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a니까 a제곱 4분의 ad 마이너스 2, 그리고 bc 0이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우리가 여기는 y는 2x분의 1에서 지금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게 되면 y는 x분의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반비례 상수, 여기 있는 반비례 상수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걸 골라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얘는 이제 대칭 이동을 해서 겹쳐진다는 얘기고, 다음에 또 니은을 보면, 저 니은은 여기에서 반비례 k는 a 제곱분의 ad 6 마이너스 bc,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될 거고, 다음에 디귿도 보면 a 제곱 4분의 ad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 될 테니까 여기 디귿도 되고,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a 제곱 4분의 a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얘도 지금 4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리을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치 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지금 반비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바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조금 바꿔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걸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바로 반비례수 k가 같으면 되는 거고,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동시에 해버려서 그 겹쳐진다는 얘기는 바로 반비례 상수에 여기 있는 k 값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동시에 했을 때 겹쳐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평행 이동뿐만이 아니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겹쳐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봐. 요게 절대값이 2분의 1, 요거의 절대값 2분의 1, 요거의 절대값도 2분의 1, 요거의 절대값도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칭 이동까지도 좀 생각을 하자. 다음에 4번. 자, 함수 fx는 요거의 그래프가 지금 요 점을 지나고 오니까 요 점을 먼저 대입을 해야 될 거고, 다음에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마이너스 1,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역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결국 원래 있는 이 fx는 바로 x하고 y를 바꾼 5, -2를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두 번째로 대입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는 먼저 2, -4를 대입하자. 그럼 x가 2가 되면 2a 플러스 b가 바로 -4가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긴 5, -1을 대입하게 되면 5a 플러스 b가 바로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빼보면 -3a가 되고 여기는 -3이 돼서 a는 1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A가 1이면 여기다 넣어볼까? A가 1이면 B는 -6이 나오지. 그래서 A값, B값 구했고 여기서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빼기 -6이니까 답은 7이 나오겠지. 다음 중에서 함수, 지금 무리함수가 나왔고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보자. 그러면 Y는 루트 요거 변형을 하면 1창에서 묶어주면 x 여기는 -3이 되고 플러스 1이 되지. 결국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출발점이 이제 3,1이 돼서 여기가 3,1 여기 점에서 출발하는 거고, 네 가지 그래프 중에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x랑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보자. 그러면 자, 1번 정역은 지금 정역은 3보다 작은 쪽이 있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 치역은 요 y의 값 1보다 커나 같다. 얘도 맞고, 다음에 1,3을 지나느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1,3을 지나냐는 얘기는 요 1,3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등식 성립하면 지나는 거지. 그래서 y가 3이 되는 거고, 자, x가 1이 되면 루트 2 더하기 1이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네.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그래프 그랬지? 1,4,5면과 2,4,5면을 지나는 그래프 맞고, 그래서 답은 당연히 5번이 될 거고, 이제 보자.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이면 3만큼이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다음에 6번. 두 함수 fg의 정역이 -1과 1일 때 지금 f = g인 것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이제 함수의 상등에 관련된 문제지. 함수의 상등. 그러니까 두 함수의 상등이 같은, 두 함수가 똑같으려면 첫 번째로 두 함수의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되는 함수값들도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지 두 함수가 같다라고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대응관계를 좀 보자. 지금 f의 정역이 만약에 똑같은 거니까 뭐 1번은 상관이 없을 거고 2번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제 선택하면 되겠다.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자, 기억분서부터 볼게. 지금 정역이 -1하고 1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지금 f함수의 관계에서는 fx가 x의 상등함수니까, 자, 상등이 아니라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은 -1로 대응이 되고 또 1은 1로 대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f라는 대응이었고, 똑같은 -1과 1에서 이번에는 g함수의 대응 관계를 보면 -1은 -1이면 -1,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지금 함수값들이 어때? -1일 때 -1, 여기도 -1일 때 -1, 1일 때 1, 1일 때 1 똑같은 거니까 기억은 같은 함수가 되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니은도 해결해 보면 지금 -1과 1에서 지금 fx의 관계를 살펴보면 -1 빼기니까 얘는 -2가 나올 거고 1 더하기니까 얘는 3이 나오겠지. g함수를 보면 -1과 1에서 g함수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요 1이 되니까 벌써 -1이 -2인데 여기는 -1, 1이지. 해보나 마나 틀린 거고, 다음에 또 디귿번을 보면 -1과 1에서 지금 f함수의 관계를 내용을 보면 -1, 그러니까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1 빼기니까 여기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g함수를 또 보자. -1과 1에서 g함수는 여기다 -1 넣으면 0이 되고 2가 대응이 되겠네. 일단 -1은 2, -1이 맞고,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면 4니까 -2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바로 0이 되겠지. 요것도 1에서 0, 1에서 0 맞지? 답은 또 디귿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지. 다음에 7번. 자, 정역이 지금 -10에서 -2까지의 범위로 정해져 있고, 이 무리함수의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되는 거고,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와 근호 앞에 있는 요 개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건데, x 앞에 마이너스니까 y축의 대칭인 그래프니까 결국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고, 거기서 정역이 지금 마이너스 얼마? 10에서 바로 얼마까지라 그랬어? -2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x가 -10일 때 바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x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정리를 해보면 x가 -10일 때 바로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고, 그 최대값이 얼마?
8이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바로 x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고? b를 갖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요 식에서 a 값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먼저 대입해보자. 그러면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지우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즉 y가 이제 최소값이 8이니까 y값이 8이 될 때 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20 플러스 a 플러스 3이 성립이 될 거고, 자, 루트 20 플러스 a가 바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20 플러스 a가 25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a는 얼마? 5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5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일 때 그 최소값 y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최소값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4 플러스 5, 다음에 플러스 3이 될 테니까 여긴 바로 6이 나오겠지. 그 답은 6. 자, 8번을 또 보자. 두 함수 fg에서 f함수하고 g 함수에서 fx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fx-1이 gx 플러스 1인 관계 성립할 때 g0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g0의 값이고, 그럼 g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x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 f-1을 구하라라는 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f-2가 바로 g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바로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f-2는 여기에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 다음에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3이 나오겠네. 답은 3, 1번이 되겠네. 자, 9번 두 집합 x하고 y가 있고, 이제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고, 즉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그 각각이 대응되는 함수값들의 합,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그럼 결국 얘는 이런 거잖아. 지금 1, 2, 3, 4, 5 정역이 1, 2, 3, 4, 5가 있고, 지금 공역이 1, 3인데, 근데 거기에 대응 관계를 이제 찾아서 그 치역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정의의 원소가 5개인데 그 3개는 최소한 1, 3, 5에 한 번씩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의 합이니까 일단 1, 3, 5가 나올 거고, 지금 정의의 원소가 5개니까 나머지 2개가 이제 대응 관계 2개를 더 적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값인 5에서 5가 2번 더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5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15, 19가 나오겠네요. 최대값은 19가 나올 거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1, 3, 5에는 최소 한 번씩은 대응이 될 거고, 최소가 되려면 가장 작은 원소 1에 2번 더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1, 1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이제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3, 3, 6, 그리고 6 더하기 5, 11. 최소값은 11이 나오겠지. 다음에 10번. 지금 x가 1, 2, 3, 4에서 1대1 대응 함수,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 함수로 나왔고, x에서 x의 대응 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f1은 2, f2는 3, f 인버스 4는 3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 여기가 f3은 4가 되는 거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f.f2 플러스 f 인버스 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네. 자, 보면 자, 일단 대응하기 한번 적어보자. x가 지금 1, 2, 3, 4고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여기도 1, 2, 3, 4가 나오겠지. 대응하기를 적어보면 f1이 2라고 했으니까 1은 2의 대응이 될 거고, 다음에 2는 3이니까 2가 3으로 가고, 다음에 3은 4로 가는 거니까 3은 4로 가고,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4는 당연히 1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바로 요 값은 f도 f이니까 f에 f2가 나올 거고, 플러스 f 인버스 3은 바로 하자. 지금 f 인버스 3은 여기가 이제 역함수니까 여기가 정역이 되고, 얘가 바로 이제 공역이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니까 여기서 3의 거꾸로 이렇게 하면 2의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f 인버스 3은 당연히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f2라는 거는 지금 2는 3이니까 f3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또 f3은 4가 되네. 그래서 4 플러스 2, 6이 나오겠지.
다음 11번. 지금 세 함수 fx, gx, hx가 있고, 지금 이제 fx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gx도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그런데, 여기는 이 hx가 이제 p하고 q의 값을 모르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h.g 인버스가 f를 만족시킬 때 이 p, q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보자. 우리가 지금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h라는 함수가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야.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h.g 요거에 요게 f, 요게 f를 만족하는 이 h 함수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역함수, 합성함수에서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f 인버스는 바로 항등함수 i, x가 나와서 바로 x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g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요 뒤쪽에다가 g 인버스를 여기다가 합성을 시키면 오른쪽 우변에다가 똑같이 g 인버스를 합성을 시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요걸 두 개 계산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올 테니까 바로 hx는 바로 f.g 인버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꾸로 보자. 요번에는 요게 g.h가 바로 f라는 함수 나왔을 때 h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g를 없애는 요 앞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을 시켜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도 앞에다가 합성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뒤에다가 합성을 시키면 요 마찬가지로 뒤에다 합성을 시켜야 될 거고, 앞에다 합성을 시키면 똑같이 앞에다 합성을 시켜야 돼. 왜냐면 우리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지금 이제 결합법칙에 의해서 요거부터 계산하면 바로 항등함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얘가 결국 hx가 바로 g 인버스 f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h.g 인버스 f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뒤쪽에다가 g, 여기 있는 좀 써볼까? 지금 h.g 인버스가 바로 f를 만족하는 건데,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다가 바로 g를 합성을 시키면 여기 똑같이 g를 합성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가 항등함수가 될 테니까 hx가 바로 f.g의 x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f의 gx가 되는 거고, 그럼 f의 gx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f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함수 x에다가 바로 이 두 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hx는 함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바로 pq의 값이니까, 지금 hx가 마이너스 px 플러스 q니까 p는 당연히 2가 나올 거고 q는 3이 나오겠지. 그래서 pq의 값은 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12번을 또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 루트 x, 지금 y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p라는 점과 q라는 점, 그 좌표가 a, b, c, d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t가 2를 만족시킬 때 pq의 기울기를 구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직선 pq의 기울기고, 그 pq는 바로 두 점, 여기에 있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니까 지금 a, b하고 c, d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x의 변량분의 y의 변량이니까 x 값에서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c-a 분의 바로 d-b의 값, 요 값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고, 그 조건이 바로 요 그래프 이외에 요 p점과 q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이런 거지. 잠깐 보면 조건이 이제 x가 a일 때 바로 y가 b라는 얘기는 요 점이 P라는 점이 바로 y 루트 x에 있으니까 결국은 y좌표가 b는 바로 루트 a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x가 c일 때 y가 d가 되는 거니까 그 주어짐을 대입을 하게 되면 d는 바로 루트 c가 나오지. 이렇게. 자, 그럼 봐라. 우리가 지금 요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b의 제곱은 a가 나오고, 얘를 제곱하면 d의 제곱은 c가 나오지. 그래서 c, 여기 있는 분모가, 지금 이 분모가 c-a니까 c-a라는 거는 c가 바로 요거고, 즉 d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바로 b의 제곱이 된 거니까 합창우식에서 d-b, d 플러스 b, d-b라고 이렇게 인수할 수가 있고, 이 주어진 식은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여기가 c-a가 바로 얘가 나온 거니까 여기는 d 플러스 b 분의
d 마이너스 b 분의 여기가 d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가 약분해서 사라질 거고 결국 d 플러스 b 분의 1 요 값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식에서 2분의 b 플러스 d가 2니까 결국 b 플러스 d는 4가 나오겠지. 여기 있는 b 플러스 4가 나올 테니까 주어진 답 바로 4분의 1이 되겠네. 자, 13번. 지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있는 것 같을 때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즉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이 무리함수의 이제 a식 값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그래 보면 일단 우리가 무리함수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출발점이라고 했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무리함수의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y는 a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여기 0,1 지나고 있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바로 0,1을 대입하면 되겠다. 자, 그럼 y가 이제 1이 나오고 a고 여기가 0, x가 0 넣으면 바로 루트 3a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결국 루트 3a는 3이 되지. 그래서 a는 루트 3분의 3, 즉 루트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 무리함수의 식은 y는 a가 루트 3을 대입하면 이제 한 근호 안에 써서 3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 이제 x절편, 즉 우리가 구하려는 게 바로 x축의 교점의 좌표니까 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y값에다가 여기 y값에 0을 넣는 거니까 0은 루트 3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마이너스 2를 반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2가 나오겠지. 2가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의 x 플러스 3이 4가 나올 거고 x 플러스 3은 3분의 4. 그래서 x는 3분의 4 빼기 3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5,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지. 자, 14번.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에 정근선이 x는 2, y는 2일 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지. 일단 우리가 이제 정근선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a와 b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x는 a, 얘가 바로 x는 2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x의 개수의 b, 여기 y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y가 b인데 거기서 정근선 2라고 나왔으니까 b는 또 2라고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주어진 이 fx라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x-2 분의 다음에 b가 2니까 2x-3 이런 그 유리함수가 나온 거고. 자, 이제 문제를 보자. 자, 기억본을 봤더니 f와 f 인버스 똑같대. 자, 그럼 이 fx의 역함수를 바로 구하자. f 인버스 x는 우리가 이제 공식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x하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하고 요 1은 위치와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여기 있는 fx라는 요 함수하고 f 인버스 x를 비교했더니 어때? 똑같지.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지. 기억번은 맞는 거고 다음에 또 니을 볼게. 자, y fx의 그래프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 유리함수는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y x분의 k라는 이제 그래프야. 그래서 k가 이제 양수라고 하자. 자, 이 그래프는 항상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인 요 점에 대해서 즉 0,0에 대해서 뭐가 돼? 점대칭 도형이고 그 다음에 또 y x하고 y x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또 y x와 y x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그래프를 뭐 x축으로 p, y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똑같이 xp니까 p, q에 대해서 점대칭으로 바뀔 거고 다음에 요 직선도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한 거니까 즉 y x를 보면 y는 x축으로 p니까 x-p 그리고 플러스 q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선대칭 이동이 될 거고 y x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y는 여기가 좀 잘못 적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p 마이너스 q 요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 이동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바로 해결하면 되겠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점대칭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평행 이동하기 전에 그 선대칭 도형은 즉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인데 얘를 정근선만큼 즉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에 대해서도 바로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결국 얘는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2, y축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가 x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보면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직선에 대해서 바로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원래 요기에 대해서 선대칭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 나왔으니까 얘는 틀린 답이 되겠네. 다음에 또 D급본을 보자. 자, fx 그래프는 1, 2, 4하면 지나냐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제 얘를 기본 형태로 고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자고 보면 이렇게 정근선을 그리고 정근선이 x는 2 그리고 y도 2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 변형을 안 시켰으니까 반비례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y절편을 구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함수에서 y절편 x에 0을 넣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즉 2분의 3이 바로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지금 2니까 2분의 3이 요 정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1, 2, 4, 4분면을 지나는 거지 3, 4면 안 지나고 그래서 1, 2, 4분면을 지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 그리고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네. 자, 15번. 자,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mx 플러스 2와 만나지 않도록 실수 m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를 y축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정근선은 당연히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바로 여기가 2가 정근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x의 개수에 비해 1분의 2가 또 정근선이 돼서 여기 2가 되고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제 y절편을 좀 구해보면 여기서 x에 0을 넣으면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바로 y절편이 될 테니까 2분의 1 한 요 정도 지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제 만나지 않도록 y 이제 m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y mx 플러스 2라는 거는 이 기울기 m은 변하더라도 여기는 y편은 변하지 않지. 즉, 요 직선은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나는 직선이 될 테니까 결국 0,2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쌍곡선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만나지 않지. 맞지? 그래서 결국 이 0,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 0,2를 회전의 중심으로 해서 이 직선을 한번 회전시켜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작게 회전시키면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이렇게 안 만나고 쭉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쌍곡선과 접하게 되는 순간 여기 접할 때부터 요 이상 더 지나가 이렇게 더 지나가 버리면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테니까 결국은 요 직선이 쌍곡선과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커져서 이렇게 안 만나게 되는 거고 쭉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안 만나냐면 이렇게 정근선과 평행이 되는 이렇게 될 때 바로 안 만나고 요 기울기가 0일 때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직선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보다는 크고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노란색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직선이 움직여야 이 쌍곡선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이 y m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이 바로 요 포물선과 접하게 되는 요 순간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겠지. 그걸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기울기 0일 때 이렇게 안 만나는 거잖아.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니까 먼저 구해보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지금 유리함수 y는 이 x-2분의 2x-2라는 그래프하고 직선 y mx 플러스 2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고 그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이 m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두 함수를 연립 방식으로 푸는 거니까 결국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기는
자, x-2분의 2x-1이 바로 mx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그 해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이제 m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x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2x-1은 mx 플러스 2 곱하기 x-2가 될 거고,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mx 제곱이 나오고, 요거부터 정리를 할게. mx 제곱 마이너스 2mx 다음에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요쪽을 이항을 시키면, 여기 는이 아니라 이항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결국 이제 내림차도 정리를 해보면 mx 제곱 마이너스 2mx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고, 요 2차 방정식 해가 이제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1층에서 짝수니까 바로 4분의 d를 이용하게 되면 얘가 이제 0이 나오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b'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플러스 3m 얘가 바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m 플러스 3이 0이 될 테니까 m은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될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여기서 0이 왜 나왔냐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 밖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분수방정식을 정방정식으로 고칠 때 이제 무형근이 생기기 때문에 이 m이 0이라는 게 나온 거고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접할 때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냐면 기울기가 0일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m의 범위는 이 m의 범위는 접할 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되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해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조건이 맞지 않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 되고 기울기가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m의 범위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16번. 지금 무리함수의,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ABC의 합을 구하래. 결국 이제 ABC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또 무리함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2차 함수, 이 포물선이 모든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경계로 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이제 일부분이 바로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이 포물선이 이제 이렇게 있던 부분이고 그 대칭축의 일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역함수 됐다는 얘기고. 그럼 이 역함수는 항상 y =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y = x를 그려보면 우리가 항상 무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중요한 거고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y = x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제 6,2로 대응이 되겠지. y = x의 대칭이니까 바로 여기가 6,2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출발점이 돼서 역함수가 이제 이런 형태의 역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 이제 직접 구하는데 역함수는 이제 항상 모양이 근호 앞에 있는 요 부호와 다음 x의 개수 요 a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그대로 두고 y는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a 그대로 두고 출발점이 바로 6,2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x-6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바로 여기가 지금 얼마 지나고 있어?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요 포물선 일부분이 바로 0,4를 지나고 있으니까 요 무리함수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게 되더라? 4,0을 지나게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무리함수가 바로 어느 점을 지나고 있다? 4,0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하게 되면 y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다음에 x 4가 되는 거니까 a 이걸 여기서 바로 계산하자. 자, x4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결국 루트 마이너스 2a가 2가 되지. 그래서 결국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값이 바로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요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 주어지는 이 무리함수는 y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풀면 마이너스 2x 다음에 플러스 12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요거랑 우리가 주어진 요 무리함수를 이제 개수를 비교해 버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마이너스 b가 12니까 b는 마이너스 12 다음에 c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구한 거고 그거의 합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대. 그러면 일단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정의역이 요 범위에서 요 무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A, B, C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보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이 정근선이 바로 x는 2가 나오잖아요. 여기 2고 여기 있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a 값이 바로 2가 나오라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여기 있는 x의 개수의 b가 b지, 그게 바로 b가 3이 되는 거니까 b는 또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은 y는 a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요즘 지우자 잘 안 보이니까 a가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b가 3이니까 3x 플러스 c가 되고, 이제 c만 구하면 되지.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0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y가 0이 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c가 나오고, c는 얼마?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A값, 여기 있는 A값, B값, C값을 구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이 무리함수를 다시 써보면, Y는 루트, 지금 A값이 마이너스 2x고, B가 3이래. 여기 B가 3이고, C는 0이 되지. 그래서 요 무리함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자, 그래 보면, 우리가 대략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리함수의 개형은 x 앞에 있는 개수와 근호 앞에 있는 요 개수의 요 부호의 개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x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출발점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3,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될 거고, 여기가 대략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가 나올 거고, 즉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x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제가 적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이제 y값이 바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최대값 써놓보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대값 y는 바로 마이너스 3 넣으면 6 플러스 3 루트 9니까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3이 나올 거고, 다음에 x가 1일 때 바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소값 y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루트 1, 즉 1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1.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게 되면 답이 최종적인 답은 4가 나오겠네. 자, 18번. 자, 정역과 공역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와 존재하는 함수 a fx가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를 따르고, x가 1보다 큰 때는 이런 함수를 따르는데, 여기 이제 a를 지금 모르고 있지. 자, 그거 역함수를 g라고 하고, g7 요 함수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fx 함수에서 이 a 값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a 값을 먼저 구하는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fx가 바로 무슨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을 구해봐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 a 값을 구하기 위해,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려보면 여기가 x축, 여기 y를 그려놓고, 지금 x가 1인 것에서 이제 두 개 쪼개지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나오겠죠. 여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y절편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이 되는 그런 직선이 나오겠지. 즉 우리가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직선이 있고, 이 y절편 a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평행 이동이 되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a라는 이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로선을 거서 그 그래프의 교점이 딱 한 개에서만 생기는 거니까,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지금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를 더 밑으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또 가로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지금 그래프의 교점이 안 생기는 거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도 아니고, 결국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결국 여기 있는 1,0을 지나서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가로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그래프의 교점이 한 군데에서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a라는 요 직선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1,0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요 직선에다가 바로 1,0을 대입을 해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y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a의 값이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a 값 구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요거 f에 대해서 요 a가 이제 바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대.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요 값을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럼 또 보자. 자, g의 g7이 바로 이제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g라는 함수는 바로 이 fx의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f 인버스 7, 요 값을 b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안에부터 구해보자. 요 값을 먼저 구해볼게.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써볼까? 자, f 인버스 7을 얘를 우리는 이제 뭐 q라고 p라고 한번 해볼게. 요 값을 p라고 놓으면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fp가 바로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문제는 자, x가 p일 때 y가 7이 나오는 건데 이 p의 값이 1보다 작다면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 p의 값이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p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우리는 그 p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바로 7,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보면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에서는 요 직선에 대응하는 바로 치역은 양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의 치역은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값이 바로 양수 7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p가 바로 요 직선 함수식을 따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x가 이제 p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바로 얼마?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p라는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한번 써보면 결국 f 인버스 바로 마이너스 6이 바로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똑같은 논리로 우리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바로 fb가 마이너스 6을 만족하는 요 b의 값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또 여기가 음수가 됐으니까 바로 요 함수는 바로 요 빨간색 함수를 따르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 함수는 바로 요걸 따르는 거니까 요 x값 대신에 바로 b를 대입하면 되겠네. 좀 위로 올리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b 플러스 3분의 1이 바로 마이너스 6을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18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b는 얼마? 19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요 함수값 b가 바로 얼마야? 19라는 걸 알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한 이 a 값과 a 값은 3분의 1, b는 19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지.